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1월 14일자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 단신 3건, 그리고 제가 선정한 오늘의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10월 중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기록적으로 상승했는데 이게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는 CNBC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10월 중 중국의 물가도 기록적으로 상승했는데 이게 세계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CNN 보도입니다. 네, 오늘 또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현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지난주 유럽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및 사망자 수가 급증하여서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Consumer prices jumped in October, but one indicator says inflation might be peaking. CNBC 뉴스 보시죠. 10월중 미국의 물가가 기록적으로 상승했는데요. 소비자 물가를 보면은 작년 동기 대비 6.4%나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1990년 12월 이래 최고 상승이고요. 전월 대비로는 0.9%나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연속 5% 이상 5달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8.6%나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11월에 최고고요. 지난 4월부터 6개월째 연속 6%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9월과 같은 상승세인데요. 추가 상승은 일단 멈췄군요. 오른쪽 상단 그래프는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 상태고요. 아래쪽 그래프는 PPI, 즉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미국 연준의 물가 상승 목표 2%와 비교하면 너무 차이 나죠. 연준 사람들 고민이 클 것입니다. 향후 미국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견해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겠지만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수 연준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죠. 지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열흘 전에 FOMC 기자회견 때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얘기했죠. 이 주장의 근거는 첫째, 마찰적 수요 공급 차질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임금이 계속 상승해서 수요 증가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 왜냐하면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임금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근거는 시장 지표들이 이미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적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인 금이 금 가격이 지난 6월 1일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스당 1,860달러를 넘어섰네요. 작년보다는 덜하지만요. 국채 금리도 상승세로 다시 반전하였습니다. 주가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지난주에 5주 연속 상승세를 접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보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더 크다는 추정도 나오네요. 물가 전망과 관련한 두 번째 견해는 11월 이후에는 물가 상승이 둔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10월 물가가 정점이라는 주장인데요. 일부 연준 위원 및 월스트리트 투자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공급망 문제, supply chain 문제가 점차 해소될 거라는 거죠. 특히 근화물 지수 BDI Baltic Dry Index가 최근 급락하고 있는 걸 이유로 되네요. 국제 원자재는 뚜껑이 있는 컨테이너 박스 속에 운반하는 게 아니고 덮개 없이 운반하기 때문에 BDI를 적용하는데요. 이 BDI가 작년 12월에 1350에서 1월에 2000으로 급등, 그리고 그 이후 계속 급등을 지속해서 10월 7일에는 5650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0년 내 최고 지수였죠. 그러나 10월 7일 이후에 급락하기 시작해서 지난 11월 13일 현재로는 최고가 대비 50%나 급락하였습니다. 이게 수입 물가 하락 요인이 되고 그리고 도소매 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마찰적 공급 부족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시간 문제라는 거죠. 한편 인프라스트럭처 법안 통과도 공급망 해소에 다소 기여할 거라고 보네요. 또 다른 근거는 초과 수요 요인이 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했었지만 이제 완화될 거고, 팬데믹 특별 지원 자금도 9월 말에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향후 정확한 물가를 예측하기 어려운 물가 변동성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소비자 행동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종전에는 상품 초과 수요로 소비자가 행동했지만 이제는 서비스 초과 수요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상품 소비에서 여행이나 여가 활동 등으로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또 연말 쇼핑 시즌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하죠. 그리고 세계 공급망 문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고요.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소될지 여부, 해상 운임이 다시 상승할지 여부 등이 관심이죠. 일손 부족 지속 여부도 관심이고요. 여러 가지로 물가 변동성 요인이 상존하는 거죠.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China has a big inflation problem and it's pushing up prices worldwide. CNN 뉴스 보시죠. 중국의 물가도 10월 중에 크게 상승하였는데요. 특히 생산자 물가가 13.5%나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1990년 통계 발표 작성 이래 최고라고 하네요. 이미 지난 9월에 10.7%로 역사적 기록을 갱신한 이에 다시 또 기록을 갱신했네요. 소비자 물가는 1.5% 상승하였는데요. 이는 지난 20년 9월 이래 최고입니다. 전월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상승했네요. 생산자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패스스루하고 있는 걸 보여주네요. 오른쪽 상단 그래프는 생산자 물가 지수 추이고요. 하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입니다. 부문별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채소류가 16%나 상승하였고요. 그리고 가솔린, 디젤은 30%나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국 경제가 2분기에 성장률이 4.9%로 둔화되었는데요. 그 요인은 첫째,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난, 그리고 둘째, 해상 운송 난, 그리고 셋째로 흥따 등 부동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향후 중국 물가에 대한 전망을 보면요,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네요. 특히 전력난 등 에너지 문제가 해소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죠.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계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세계 주요국 물가 동향을 한번 보시죠. 이것 제가 개별 자료를 찾아서 표로 만든 겁니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미국은 10월에 소비자 물가 6.2%, 생산자 물가 8.6%, 영국은 소비자 물가 3.1%, 생산자 물가 6.7% 상승입니다. 독일은 소비자 물가 4.5%, 생산자 물가가 무려 14.2%나 상승했습니다. 프랑스는 소비자 물가 2.6%, 생산자 물가 11.6%가 상승했습니다. 일본은 소비자 물가는 0.2% 상승에 그쳤지만 생산자 물가가 8%나 상승했습니다. 중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물가 1.5%, 생산자 물가 13.5%나 상승했습니다. 러시아도 소비자 물가가 8.1%, 생산자 물가는 무려 26.3%나 상승했습니다. 인도는 소비자 물가가 4.4%, 생산자 물가는 10.7% 상승했습니다. 브라질의 소비자 물가는 10.7% 상승하고 생산자 물가는 무려 30.6%나 상승하였는데, 브라질을 비롯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물가 상승률이 대단했죠. 한국은 소비자 물가 3.2%, 생산자 물가 7.5% 상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생산자 물가 선도로 세계적 물가 상승이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국제 상품 가격이 최근에 급등세는 꺾였지만은 여전히 고공행진 진행 중인데 이게 생산자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WTI는 1년 전 대비 101%나 상승한 상태입니다. 가솔린은 105%, 납단은 108%, 천연가스는 60% 상승했습니다. 구리는 40%, 철은 9.6%, 2차 전지 원료로 쓰이는 리튬은 무려 401%나 급등하였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원재료와 농산물 가격은 대체로 조금 상승하거나 아니면 하락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철광석은 31% 하락하였고요. 목재는 38% 하락하였습니다. 대두는 8.5% 상승에 그쳤고 개도국의 비애라 할까요? 한편 스플라이 체인 문제는 일부 해소되겠지만은 분야별로 문제가 상존할 거라는 겁니다. 세계 물가를 전망한다면은 당분간 세계적 인플레이션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죠. 우선 도매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전이된다는 그게 불가피하고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이 세계 물가로 전이된다는 거죠. 한편 물가 보상적 임금 인상 압력도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앞으로 국제 상품 가격 동향과 그리고 스프라이 체인 문제 해소 여부에 대해서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변동성을 워치할 필요가 있겠죠. 물가 상승은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또 저소득층의 고통이 심화되겠죠. 소비 감소로도 이어지고요. 후진국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높아지죠. 불경기로 자본 유출이 되면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 침체가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게다가 부익부 빈익빈을 확대하게 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망자 백신 접종자 수 보시죠. 세계 확진자 수는 2억 5,178만 8천 명으로 전주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증가세가 소폭 상승하였네요. 사망자 수는 507만 8천 명인데 지난주 대비 1.0% 상승, 증가세가 소폭 이도 상승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는 71억 6,039만 6천 명으로 전주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탑 12 국가별을 보면은 1위에서 11위까지는 같은데 12위에 독일이 이탈리아를 제치고 부상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는 5주 연속 순위 변동이 없었는데 이번 주에 독일이 12위로 부상했네요. 참고로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의 그 사망자, 확진자, 신규 발생자를 표로 만들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이 심상치 않네요. 두 번째 단신은 유럽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및 사망자가 급증하였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유럽 감염자가 7%나 증가하고 사망자는 10%나 증가했는데요.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유럽이 다시 세계 팬데믹 진앙지화 되고 있는 거죠. 유럽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감소 내지 정체되는 것과 대비되네요. 유럽 지역에 겨울철 감염, 확산 및 경제적 충격까지 공포로 다가오고 해요.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이 경제 봉쇄 조치에 재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덜란드의 경우 어제 토요일부터 3주간 부분 봉쇄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식당, 경기장 출입을 제한하고요. 지난 여름 이후에 유럽에서 봉쇄 조치가 많이 해제되었다가 다시 봉쇄하게 된 거죠. 독일과 오스트리아, 체코 등은 봉쇄 또는 관련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하네요. 이 뉴스에서 얻는 시사점은요. 백신만으로 바이러스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유럽은 이미 세계 최고 2차 접종률을 지니고 있습니다. 65%에 달하죠. 특히 남부 유럽은 2차 접종률이 80%에 달합니다. 겨울철에 대비하고 있었죠. 그러나 최근 접종률이 정체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접종 이후에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를 잘 이행하지 않고 방심했다는 것이 화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나해를 보시죠. 지난주 주가는 주말에 일부 반등하였지만은 과거 5주간 연속 상승하던 것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요일 발표되는 소매 판매 동향 그리고 소매 판매 업체 실적 발표가 관심입니다. 또 월요일 저녁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영상통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무역이나 또는 다른 정치적 이슈가 나올지 관심이죠. 한편 재상승 중인 국채금리 동향도 관심입니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면서 제가 첨부한 오늘의 명언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